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컷뉴스 홈페이지 노컷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부산의 한 지자체가 긴급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마련해둔 예비비를 함부로 지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의회는 개원 이래 처음으로 지출과 예결산을 모두 부결시키는 등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동구청은 지난해 8월 예비비 3,800만 원을 투입해 모든 직원의 민방위복을 교체했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지역의 한 노후 아파트 보수공사에 3천만 원을 썼는데 마찬가지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지난해 예상 집행 내용을 살피던 동구의회는 구청이 손쉽게 돈을 집행하기 위해 예비비를 함부로 썼다고 비판했습니다. 예비비는 재난이나 재해 등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복 교체나 아파트 보수공사 모두 충분히 본 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지만 의회 승인 등 까다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 목적과 맞지 않게 예비비를 썼다는 게 구의회 주장입니다. 결국 구의회는 지난 18일 회의에서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결산 심의를 부결했습니다. 또 범죄 예방 활동에 돈을 쓴다며 기념품을 만드는 등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예산이 더 있다며 세입세출 결산안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동구의회 이희자 의원입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례에서 계속 예비비를 쓴 거예요. 촉구하지 않은 예비비 집행, 예비비뿐만 아니고 결산 전체를 다 부결시켜버렸어요. 동구청은 민방위복 개편 결정에 따라 애초 계획에 없던 예산이 필요했고 예산을 빠르게 집행하려고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구의회가 강하게 지적한 만큼 앞으로 예비비 사용 전에 보다 꼼꼼한 검토를 거치겠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김재윤 부산 금정구청장이 오늘 병원으로 별세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 9일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 치료를 받아왔지만 오늘 건강이 갑자기 나빠져 끝내 숨졌습니다. 1958년생인 김 구청장은 삼선 구의원을 거쳐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구청장으로 당선됐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 1차 전지 제조업체 화재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부산시가 위험물질을 다루는 업체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오늘 오전 화재 폭발 대비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1차 전지 제조업체와 에너지 저장장치 시설 등 위험물질 취급업체 110곳에 대해 우선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시는 소관 부서별 위험물 정보와 실시간 상황 관리 현황을 적극 공유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협업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부산항만공사가 인도네시아 현지에 화물 하역과 보관, 운송이 가능한 물류센터를 처음으로 건립하는 등 동남아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각국의 해운항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잠재력이 큰 동남아 지역을 거점으로 물류센터를 확대할 방침인데 부산항 경쟁력을 높이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인도네시아 프로볼링고에서 김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천루 하나 없는 작은 도시인 인도네시아 프로볼링고. 왕복 2차로 도로를 달리다 보면 한눈에 봐도 새 것인 물류센터 두 동이 들어섰습니다. 토지 약 2만 3천 제곱미터 부지에 높이 12m의 실내 창고, 오픈형 캐노피 등 상온시설 두 곳에 화물 12만 톤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와 인도네시아 한상기업인 코린도그룹,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가 함께 만든 현지 합작법인 PLC가 81억 원을 투입해 새롭게 만든 물류센터입니다. PLC 법인은 운송트럭 10대도 보유하고 있어 항만하역과 창고 운영, 내륙 운송까지 가능합니다. 항만공사가 직접 투자해 하역에서 운송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한 첫 사례입니다. 부산항만공사 강준석 사장입니다. 향후 신수도 개발 시 국외 그리고 차도섬의 물동량을 운송해 줄 주요 거점으로 성장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항만 하역, 내륙 운송을 여기 할 수가 있고 앞으로 물류센터를 통해서 더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2억 7천만 명으로 세계 4위,
최근 연 5%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볼링고 항은 인도네시아에서 두 번째 큰 경제 권역으로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합니다. 인도네시아 제2의 항만인 수라바야 항의 만성적인 채선을 해소할 대체 항만으로 꼽히고 수도가 이전하면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중소중견 수출 기업의 물류 거점으로도 활용될 예정이어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것은 물론 갈수록 치열해지는 각국의 항만 경쟁에서도 부산항이 우위를 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프로볼링고 현지에서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부산 지역 소비자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6개월 연속 낙관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이달 부산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105.1로 앞달보다 2.7포인트 올라 6개월 연속 100을 웃돌았습니다. 이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입니다. 부울경 19살에서 39살 청년 10명 중 6명 이상이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나 미혼 비중은 9년 전보다 10%포인트 늘어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동남권 미혼 청년은 118만 9천여 명으로 전체의 66.1%를 차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부산의 미혼 청년 비중이 71.8%로 가장 높았습니다. 동남권 미혼 청년 가운데 67.6%는 부모와 동거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에 참여할 건설업체를 찾는 사전심사 2차 입찰에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응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현대건설이 지분의 33%를 차지하고 나머지 30여 개 건설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지역업체는 14개사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2차 입찰에서 단독 응찰일 경우 수의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조만간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수의 계약을 할지 재입찰을 할지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부산 지역 7개의 수욕장을 대상으로 개장 전 수질과 모래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환경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이번 조사에 이어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도 주기적으로 수질과 모래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부산은 내일 맑은 가운데 21에서 27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륙에는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모레부터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장맛비는 다음 주까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은 23도, 습도는 60%입니다.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기술 김상길, 기자 박중석, 아나운서 김창현이었습니다.